그럼 이제 이 강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이랑 이 문장을 할 거고요. Factories could produce around the clock and they could do so with greater speed and volume than ever before. 여기서 공장은 생산할 수 있다. around the clock이 뭐지? 시계를 생산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못 읽는 거예요. 아니 어렵죠? 못 읽는 건 아니고.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공장은 생산할 수 있다. around the clock이 뭐지? 이 생각은 저도 똑같이 해요. 근데 이제 저는 뒤에까지 가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를 보니까 그들은 여느 때보다 빠른 스피드와 양으로 생산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은 이 and라는 단어는 보통 뒤에 오는 A, B가 같은 기능을 하거든요. 비슷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럼 around the clock도 어쨌든 공장이 많이 생산한다는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겠구나 이렇게 알고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불편함을 더 느끼지 않는 거예요. 다음 문장.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As such, the workday is divided into 8-hour shifts. 이거를 검색해보면은 뭐 그러한 것으로서 뭐 그래서 뭐 몇 개 좀 나오긴 하는데 이걸 제가 뭐로 해석하든 간에 사실 이걸 왜 썼는지 파악을 못한 상태에 가깝거든요. 이거를 그러한 것으로서 라고 그냥 1대1로 번역한 다음에 일하는 시간은 8시간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왜 썼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냐? 그냥 이거 보면은 그냥 안 읽는 게 그냥 이거를 뜻을 찾지 말고 그냥 뒤에 집중해야 돼요. 일하는 시간은 8시간으로 나뉘어져 있다. 근데 앞에서 앞문장이 뒤가 쉴 새 없이 돌아간다는 얘기를 계속 했으니까 에서치는 뭐 그래서라고 할 수도 있고 비슷한 맥락에서라는 단어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을 봤을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이거 봤을 때 바로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뒤를 봐야 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문법적인 표현도 있고요. 자, 이제 일본에서는 이 문장이랑 이 문장을 할 거고요. Consumers commonly participate in interview during which they indicate their desired preferences or in marketing terms their wants. 여기서 기존의 방식으로 하면은 소비자는 인터뷰에 참여한다. 전 이제 이게 뭐 어떻게 읽으라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이거 위치만 보면은 막 뭔가 혁신적인 방법으로 읽어요. 이게 뭐 잘 몰라요. 진짜 지금도 이게 뭐 어떻게 읽으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거의 실전에서 들을 때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요? 들을 때 한다고 생각해보면 많은 것들이 간단해지는데 들을 때 그렇게 막 말도 안 되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못 읽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 소비자는 인터뷰에 참여한다? 듀링 위치 하면은 그래서 위치가 인터뷰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생각은 이거예요. 인터뷰에 대해서 더 설명하려나 보다. 그냥 이 생각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이거에 대해 뭘 더 설명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전부거든요. 그 다음에 인터뷰에서 그들의 욕망과 선호 그리고 마케팅 표현으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다 읽어놓고는 뭐 해야 돼요? 이게 뭔 소리인지 파악하면서 한 문장으로 좀 깔끔하게 정리해야겠죠. 소비자는 인터뷰에 참여해서 그들의 니즈를 보여주구나.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런 위치 같은 거는 우리가 늘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뭐 그냥 설명하고 싶나 보다. that도 마찬가지고요. 네. Some methods also try to detect the consumer's emotion, however, with varying rates of success. 여기까지는 잘 해석해요. 뭐 어떤 방법들은 소비자의 감정을 파악하려고 시도한다. 근데 여기서 막히는 거죠. 이게 뭐 복합 관계 대명사인지 뭐 이런 뭐 저거 하면서 이게 여기서 왜 나오지? 이 문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표현인가? 뭐 이런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방법들은 소비자의 감정을 파악하려고 시도한다. However, 저도 이 생각해요. however 이렇게도 쓸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필자 말하고 싶은 거니까 그냥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에 집중하는 거죠. 그 성공률이 다르다는 거네. 근데 앞에 however를 썼네. 그러면 소비자의 감정 파악을 시도하긴 하는데 이게 그 성공률이 제각각이라는 얘기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구조인지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적은 이유가 뭐예요? 작가가 적은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파악하려고 시도하지만 이 성공률이 높지 않다는 걸 말하려고 이걸 적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것만 파악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2번은 이 문장이랑 이 문장 할 거고요. 자, 이제 exercise 2고요. Deborah had a study of representation of chefs in US for the media fin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how male and female chefs are portrayed. 하면은 이거에서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뭔 말인지. 이 요리사의 대표의 연구가 뭔 말인지 사실 맥락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 내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다음 문장을 빨리 가는 거예요. 이 다음 문장에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사실 실력하고도 되게 가깝거든요. 그럼 전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면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다음 문장으로 넘어갔어요.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알 수 없거든요. 뉘앙스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읽어보면은 이게 이 represent가 이 지문 안에서는 미디어가 요리사를 묘사하는 것을 말하네? 이걸 알게 되면은 이제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첫 문장의 뜻을 굳이 확인해보자면 요리사를 묘사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라는 뜻이겠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이 문장에서 제가 가르쳐드리고 싶은 거는 이 다음 문장 가는 걸 되게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거 한국어 읽을 땐 정말 잘하거든요. 다음 문장. In this way, the operations of the culinary field reproduce gender inequalities by valuing qualities 이렇게 쭉 나가는 문장인데 여기서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 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한 다음에 요리계의 작동은 성적 불평등을 생산한다 이렇게 읽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게 뭔지 몰라요. 이게 왜 작동하는지 이게 뭐 무슨 의미를 갖는지도 모르고 실제로 이게 뭐 같은 맥락에서라는 것을 뜻을 알고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도 이 말이 왜 했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번역해놓고도. 그러면 우리는 그런 단어들이 좀 있는데 in this way 보면 그냥 넘어가요 일단. 요리계의 생리는 성적 불평등을 재생산한다 이렇게 읽고 나서는 앞문장에서 여성 요리사 무시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라고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in this way를 썼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단어의 뜻을 이 단어를 읽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부분을
알기 때문에 알게 되는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에 붙잡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이번에는 이 문장이랑 이 문장 할 거고요. Brands make it easier for the customer to make choices as the world gets more complicated. 하면은 이 기존의 방식에서는 브랜드는 쉽게 만든다. 뭐를 소비자를 선택하는 것을. 그리고 또 여기서 뭐예요? as 족절에서 찾아요. as 이제 사전 펴놓고 사전을 피진 않겠죠. 자기가 아는 거 넣어보는 거예요. 이러면 너무 오래 걸리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법과 구문의 많은 지식들이 이게 1초 안에 1초도 안 걸리니까 되게 순식간에 그걸 알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면 그건 다 진짜 사실은 제대로 된 문법과 구문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들을 때도 이 문법과 구문이 작동해야 되는데 무슨 뭐 이게 말이 돼? 우리가 들을 때 이걸 할 수 있어요? as에 대해서? 그러면은 실제로 읽을 때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냐? 브랜드는 쉽게 만든다. 뭐를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을. as? 그럼 뭐 해야 될 거겠어요? 일단 하고 싶은 말 파악해야죠. 뒤에 하고 싶은 말 파악하니까 세상이 복잡해진대요. 세상이 복잡해지는 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세상이 복잡해지면 질수록 브랜드는 이 소비자가 선택하는 걸 쉽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as가 as에 어떤 조사가 붙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제대로 번역했는데도 지금 잠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서 내가 as에 무슨 조사를 붙였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as에 조사를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랑 이걸 연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왜 적었는지를. A potential newcomer to the online universe may well find that the high initial costs involved in establishing an online presence represent an effective deterrent to market entry. 그럼 이거를 읽을 때 시장 진입자를 찾는다. 온라인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초기 비용이 시장 진입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렇게 읽었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근데 이거를 이 사람도 이렇게 잘못 해석한 건 아닌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이 사람이 말할 때 우리가 이 문장을 말할 때 이렇게 얘기 안 할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실제로 만약에 누군가한테 이 말을 한다면 시장 진입자는 알게 된다. 존재감을 위한 초기 비용이 방해물이라는 것을 이거 알게 된다는 이렇게 훨씬 간단하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설명은 이걸 제가 이 문장을 왜 가져왔냐면 이게 단어를 유연하게 바꾸는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특히 여기서 이 find는 이 찾다보다 알다가 훨씬 부드럽게 써야 해요. 우리가 단어 이렇게 딱 검색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뜻으로 거기다가 넣고만 해석을 하면은 정말 우리가 문법인지 뭐 구법인지 뭐 다 알아도 해석 안 되는 문장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글이 좀 난해하면 난해해질수록 그런 문장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유연하게 바꾸는 걸 계속 연습해야 돼요. 그 단어 1대1로 바꿔놓고 이거 거기다 넣어놓고 이게 왜 해석 안 되지 이런 거는 진짜 계속 줄어야 돼요. 뭐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팁으로 이거는 그 다른 수능 문제 풀어도 마찬가지일 건데 find는 알다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represent는 이 대표하다 해당하다로 하지 말고 그냥 이것도 읽지 마세요. 읽지 말고 그냥 앞뒤 해석해보고 부드럽게 마음대로 표현하는 게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그때 표현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단어가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얘도 또 indicate도 가리키다라고 하지 말고 보여주다라고 해야 돼요. 이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보여주다라 하면은 이게 훨씬 내용이 자연스러워요. 이제 4번에서는 이거랑 이거 할 거고요. 이번 글은 이거 윗내용이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이게 윗내용을 하나도 몰랐다는 가정하에 제가 이걸 설명해 볼게요. 이거를 다 몰랐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를 We simply do not allow ourselves to come to such a conclusion and we instead convince ourselves that we are indeed a fair logical thinker. 우리는 우리 자신이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는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신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지금 누군가 이렇게 잘 해석했다고 칠게요. 근데 우리가 앞에 내용을 다 못 읽었을 때 이것도 만약에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다음 문장으로 가면은 그냥 대사산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냥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쭉쭉 번역만 한 거죠. 아무것도 이해 못하고.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냐? 여기서 정말 하고 싶은 말에 집중하면은 이게 이 문장이 그나마 이 앞에 있는 문장들보다 좀 쉽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는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논리적으로 생각한다, 한 사람을 생각한다. 그럼 사실 이 문장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딱 파악해야 돼요. 앞에 하나도 못 이해해서도 이 문장이 이 글의 주제일 확률이 90%라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한 문장이다 이라는 거를 이걸 파악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파악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걸 파악한 사람은 이 문장에서 정말 많은 배정식을 얻었기 때문에 윗내용을 그냥 다시 가면 이게 읽혀요. 그냥 우리가 앞 문장에 대해서 그 앞에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는데도 그냥 이 문장에서 이게 중요한 내용이구나라는 걸 그것만 파악한 것만으로도 이게 앞으로 읽힌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을 때 저도 실전에서 이렇게 읽을 때 앞에 네 문장 5문장이 이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좀 많진 않네. 이렇게 읽다 보면은 전 그래도 뭘 하냐면은 이 주제로 보이는 글들을 잡아내요. 주제로 보이는 글을 이렇게 잡아내거든요. 제가 실전에서 어떻게 했는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계획에 없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읽다가 너무 쉬운 문장이고 이거를 이해 못할 수 없는 그런 문장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게 표시해요. 그 다음에 또 읽다 보면은 이 주제하고 되게 맥락도 맞고 맥락이 맞지 않더라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장도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은 이걸 두 개를 잡아놓고 만약에 문제를 풀었는데 안 풀린다. 그러면은 이 문장을 기반으로 이걸 다시 읽잖아요. 그럼 이게 풀려요. 이게 국어에서는 정말 당연하고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가 맨날 문법 구문 생각하니까 이렇게 못하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제를 잡고 다시 읽는 거, 주제를 잡고가 아니라 되게 중요한 문장을 잡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거. 이게 제가 이제 앞으로 실전에서 말씀드릴 핵심인데 다음에 이제 실전 얘기 드릴 때 좀 더 자세히 얘기 드릴 거고요. 이쯤에서 이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while도 as도 분사구문도 다양한 뜻을 가져요. 뜻이 계속 나오죠. 그러면 1초 만에 지나가는 듣기 상황에서는 이게 우리가 어떤 뜻인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답은 늘 뭐냐면 그냥
그 단어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들 뒤에 따라오는 문장이에요. 이 뒤에 따라오는 문장에서 필자가 원하는 것을 잡았을 때 why도, as도, 분사구문도 굳이 이게 어떤 뜻인지 꼭 짚지 않아도 뭘 말하고 싶은지 알게 되는 거죠. 이 영어를 읽을 땐 특정 단어를 봤을 때 그 단어 뜻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문장의 뜻에 집착하는 사고 과정이 일어나야 돼요. 이 사고 과정에 점점 더 익숙해질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제가 계속 지금 12강까지 이렇게 계속 찍을 건데 이게 계속 짚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보여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에서 중요한 것들은 그 수능 특강 이렇게 글 있으면 여기 아래다가 적어놓고 발표하기 할 때 그 유연하게 읽을 수 있게 연습하시는데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들었다고 해가지고는 이걸 저처럼 읽을 수 없을 거거든요. 네, 3강에서 뵙겠습니다.